자, 짱리짱. 이거는 가고, 나, 다, 라, 마. 바는 바나나일 때 바야. 그리고 사. 알겠지? 칸나타라 마바사. 안녕하세요. 맞아.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 우리 한번 편지 한번 써볼까?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 사는 9살 소년이에요. 저는 한국 태권도의 매력에 빠져 한국어를 배우게 됐어요. 언젠가는 꼭 태권도를 보고 싶어요. 짠! 우리가 왔어! 우리가 태권도의 매력을 보여줄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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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져요. 덕분에 한국에 가고 싶은 꿈이 더 커졌어요. 이렇듯 우리 태권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초의 한류로 세계인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사진 찍고 갈까요? 다 같이 사진 찍어요. 청년 백서! 힐링 프로젝트 청년백서 시즌2. 저는 종리스찬, 사회를 맡은 이종찬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그냥 뵙기만 해도 진짜 문 남자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멋진 도복을 입으신 태권도와 함께 청춘을 보내고 계신 청년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석대학교 태권도 전공 졸업생인 1호학번 강혜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석대학교 태권도 전공 17학번, 지금 현재 태권도 전공 전공장을 맡고 있는 안상준입니다. 태권도 전공 18학번, 18학번 이석이고 겨루기단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태권도 전도사 박동윤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태권도 전공한 분들도 생각을 하면은 안 물어볼 수 없거든요. 과연 이분들은 몇 단일까? 저는 지금 태권도 5단입니다. 저는 지금 4단입니다. 저는 현재 5단. 아, 5단 2분, 4단 1분.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좀 외람되지만 교수님께서는 몇 단이신지? 저는 8단입니다. 8단?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아, 8단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아, 예. 태권도가 몇 단까지 그러면 있는 걸까요? 태권도는 10단까지 있고요. 네. 보통 이제 9단까지 많이들 이제 따고 있으십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태권도 할 때 품새 때마다 이제 기합 넣었던 거 뭐 이런 것들 기억나고 다리 찢기 특히 힘들었던 거 뒤에서 막 눌러주시고 막 이랬던 거 기억나는데 어떤 기합들이 좀 있나요? 기합은 태권도가 네. 겨루기 품새 시범이 3가지가 있는데 네. 3가지 다 기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겨루기랑 시범은 되게 길고 내가 나 자신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좀 길게 넣는데 품새는 좀 품새도 짧고 굵게. 한번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일단 겨루기는 겨름새 자세를 해야 돼요. 겨름새. 겨루기를 수월하게 아, 하기 이거 위해 이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한 1.5배에서 네. 손을 자연스럽게 말아쥐고 네, 네. 이 상태에서 발차기 찰 때 그냥 이 정도? 한번 보여주시죠. 뒤로 나왔다. 제가 네, 한번 진짜 네네네. 차나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네. 스텝, 겨루기 스텝. 와 장난 아니다. 네. 오! 네. 오! 네. 오! 야, 너 너무 무서워 지금. 네. 아니 이게 진짜 막상 앞에 서서 이렇게 딱 하시니까 압박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럼 혹시 요 정도도. 네네네네. 오! 어떻게? 네. 그럼 품새도 한번 좀. 품새 기합도. 네. 품새는 여기 사켓 선배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선배님 앞으로 좀 모시고 네 품새 한번 네. 일단 기본 동작이 이제 좀 바탕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준비, 자세, 그리고 이제 주춤서기 왼발 나가면서 지르기 하면서 하! 오. 그리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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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제 기본 동작으로 이렇게 기압이 단전에 힘을 내면서 되게 절도 있거든요. 원래 품새가 절대 있는 네 맞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태권도의 길을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지 너무 지금 궁금한데 네, 한번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태권도 진흥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에서. 재단에서 이제 국제 대회 진행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대회 같은 거 한번 있으면은 뭐 네, 장난 맞아요. 아니겠네요. 예. 그 태권도 하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한쪽 방향으로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다양한 진로들이 또 있네요. 뭐 시대가 융합 시대라는 말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실제 태권도와 접목시켜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단 한 가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기자도 있고요, 그리고 액션 배우, 그리고 뭐 진출하지 않는 장르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이고 해외에서의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조기 마감이라는 예, 그런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다 취업을 나간다. 이 말씀 조기 마감. 네. 스카우트 받았네요. 예. 예, 스카웃이 미리 다 되는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한번 좀 태권도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단순 태권도 이제 도복을 입고 그다음에 이제 태권도라는 이제 형 누나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되게 멋있었고 8살 이제 태권도장을 가서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굉장히 나이나거든요 지금 보면은. 예, 예. 이제 몇 년 된 매고 띠인가요? 이게 7년 정도 7년. 네, 예, 된 예. 띠인데 저한테는 좀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는 물건이어서 저희가 갖고 나와봤어요. 아 근데 그 태권도 띠 중에 이런 색깔이 있나요? 띠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흰색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초심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소극적이고 너무 체구가 작아서 좀 강해져라 해서 보내긴 했었는데 저는 7살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태권도가 너무 즐겁고 재밌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떤 부분이 제일 재밌으셨어요? 그때 7살 때부터도 겨루기가 이게 때리는 게 좋았던 게 아니라 네,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예. 그냥 그 경기에서 승리하는 게 너무 이게 성취감도 있고 내가 네. 연습해서 하는 성취감 때문에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보여드리면 메달인데 네. 이제 다 똑같은 전국 대회 메달 전국 대회. 맞습니다. 태권도 전국 대회. 제가 이게 가지고 나오지 않은 메달도 몇 개 있는데 네. 제가 2등을 워낙 많이 했었어가지고 은메달을 따고 나서는 저는 오히려 아쉽다는 것보다는 다음에 이 사람을 꼭 이겨야겠다라는 생각을 꼭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라이벌이 있었군요. 네, 항상 약간 라이벌이 있었구나. 혹시 그 라이벌도 혹시 같은 학교에 네 맞습니다. 같은 학교에 지금 있어요? 지금은 없고 옛날에? 네 결승전에서 라이벌이랑 했었는데 지고 나서 쟤를 이겨야겠다 했던 그때 경기했던 선수가 지금 되게 유명한 그 프로듀스 김요한이라고. 그때 패배하고 네. 그 친구가 태권도를 그만뒀군요. 네 그렇죠. 영원히 패배한 거야. 이길 기회가 그만둬가지고 그치? 이해됩니다. 네. 정신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정신승리. 교수님은 원래 겨루기 저는 시범 격파 쪽 전문 선수였었습니다. 격파 대회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태권도 한마당이라는 대회에서 금메달을 가장 많이 땄고요. 월드 클래스 중이었어요. 태권도 월드 올드 클래스입니다. 올드 클래스. 올드 클래스. 요런 개그를 좋아하시는군요. 요런 개그. 감 잡았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다들 최소가 우리나라 국내 최고 클래스고 월드 클래스시고. 네.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최고면 거의 월드 클래스 아닌가요, 교수님? 국내 태권도에서 최고 권위자들은 지금 월드 클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품새나 겨루기 이 시범에서 국내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는 건 세계 대회 우승과 거의 뭐 마찬가지라고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양궁하고 비슷한 느낌이군요. 그런 그때가 되면 세계를 우승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백서는 월드 클래스 분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K 태권도 열풍 장난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 좀 이 열기를 실감해 보신 경험들도 좀 한번 있는지. 근데 현지 교수 일하고 계시니까 네. 또 국제 대회 하시니까 많이 또 실감을 하실 것 같거든요. 재단에서 얼마 전에 대회를 하나를 국제 대회를 진행을 한 게 있었어요. 그럼 그때 이제 해외 선수들 오고 그 선수들이 경기 진행하는 걸 봤는데 정말 다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태권도가 이렇게까지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열광을 하면서 즐길 정도로의 그런 무도가 되었구나 이런 걸 경험을 한번 했었었고 대학교 시절에 중국으로 해서 한번 파견 시범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연예인 된 느낌? 하루성과 장난 없고. 네, 시범을 끝나고 나왔는데 막 기립박수 쳐주고 막 환호해주고 와서 사진 찍어달라고 사인해달라고 사인 없는데 그 중국으로 이제 태권도를 가르치러 2번 정도 갔었는데 지역은 이제 하얼빈이랑 제남이라는 곳으로 갔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태권도를 도장 사모님을 가면 조금은 좀 약간 그냥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도 함께 수업을 참석하시고 해서 제가 한 수업이 끝나면 모든 이제 관원생이나 부모님께서 이제 한 번에 인사를 하시는데 그때 마치 약간 이소룡이 된 것 같아요. 아, 이소룡. 어느 정도 인기인가요, 대체 태권도가? 쿵푸나 이런 무술을 했던 분들이 태권도 사범으로 배우려고 많이 세미나도 참석하고 그럴 정도로 이제 태권도가 아무래도 지금은 더 위에 있지 않나. 태권도가 오히려 위에. 제가 2019년도에 학교에서 좋은 이제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제 키르기즈스탄이라는 이제 지역으로 가서 이제 해외 파견 시범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의 언어가 말을 안 통하고 해도 그 태권도장의 수련생들은 이제 저희 보고 계속 이제 태권도를 더 좋아하게 되고 더 열정 있게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준 게 되게 뜻깊었었습니다. 어떻게 좀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 인기가 어떤가요, 교수님? K 드라마, K-팝 이전에 한국을 알린 최초의 한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다양한 나라에 굉장히 좋은 걸 주셨는데 그리스에서는 문화를 줄 수 있었고 그다음에 뭐 중국에게는 요리를 줬고 한국에게는 태권도를 줬다. 태권도를 줬다, 한국에는. 맞는 말씀입니다, 진짜. 그런 너무 감사한 자랑스럽거든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 최근에 얼마 전에 봤거든요. 아메리카 갓 탤런트? 거기에 태권도 영상 한 조회수 한 200만 되더라고요. 네, 저희 박현수 학생이 실제 출연을 했고 그리고 그 미국에서도 전화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전화를 해왔다, 나에게 교수님께서. 네. 그러면 지금 그 제자분은 세계 무대에서 활동 중이신가요? 그 친구는 군대리아를 먹고 있어요. 군대리아 먹으러 갔구나. 미국에서 또 현수 학생의 전화까지 받은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우리 현수 학생에게 한번 영상 편지. 현수야, 우리 친구들은 롯데리아를 먹을 때는 군대리아를 먹고 있다는구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와라.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교수님이 살짝 눈가가 촉촉해진 걸 제가 봤거든요. 진짜 굉장히 또 따뜻하신 교수님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태권도가 한류 열풍이 부는 이유가 대체 뭔가요? 일단 교육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신체를 단련한다라는 부분들은 일반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태권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뭐 지금 대화 나눠 보셨다시피 품새를 전공하기도 하고 겨루기를 전공하고 그리고 격파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신술이라든지 이렇게 태권도 기술이라는 태권도 내에 다양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어떤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정신 그리고 그 도덕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교육적인 부분들이 강조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국가 전체는 아니지만 특정 학교에서는 이렇게 교과목으로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을 해서 교육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내면과 인격을 갈고 닦을 수 있는 무도라는 그 말 그대로 무도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내면에 좀 어떤 부분을 진짜 갈고 닦을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이석 학생이. 제가 내면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좀 구체적으로. 되게 광범위한 질문인데 그러면 우리 또 이제 태권도 기본 정신 한번. 예의, 인내, 급기, 염치, 백절불굴 백절불굴. 이렇게 5가지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또 현대적인 5대 정신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선배가
좀 더 심화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홍익인간의 정신과 이제 널리 남을 이롭게 한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자아 이제 완성을 하면서 인내 그런 게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부가적으로 이제 전공자들이 수련을 하면서 또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석 학생이 얘기해줬던 것처럼 5개 5대 정신은 우리가 어렸을 때 태권도 도장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보급되는 태권도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래에서는 크게는 자아 완성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자아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열정, 그리고 뭐 인내, 걷기 뭐 이런 하부 요소들이 필요하겠죠. 자아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어떤 홍익 인간 정신 아래 봉사하면서 그렇게 지속적인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자라게끔 완성되는 지금의 태권도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역시. 운동을 전공하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땐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굉장히 길이 좁을 뿐만 아니라 또 경쟁도 너무 심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없으신지 조금 얘기를 듣고 싶은데. 선수로서는 많이 이미 월드 클래스도 되게 많고 현실적으로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라는 이런 겨루기 쪽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겨루기의 벽을 느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항상 1등을 하는 사람은 1등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저만의 합리화를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쟤네보다 못하는 게 아니라 뭐가 이런 식으로 막 변명을 대다가 현실적으로 딱 벽이 느껴지고 나서는 누구한테 진다는 이런 고민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합을 뛰면서 실력으로는 질 수 있겠지만 앞으로에 대해서 이제 좀 스킬을 쌓아가는 면에서는 내가 더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진로에 대한 거는 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태권도다 보니까 그래서 그 잘하는 거를 이 친구들한테 가르쳐줘서 저처럼 똑같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게 제 꿈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석 학생 얘기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담담하게 아무런 감정이 실리지 않고 국가대표는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를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기까지 얼마나 자기도 또 내적 고민이 많고 알겠죠. 이렇게 그런 게 많았을까. 사실 운동도 막 안 하려고 하고 되게 갈등이 많았구나. 고집불통 느낌이었어가지고 네. 제가 그때 교수님 속을 되게 많이 썩였어요. 본인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석이는 가지고 있는 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좀 약간 위축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조금 사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명확하게 잡고 그걸 설계하고 있는 모습이 사실 대견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가, 이게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문이 닫힐 때가 있는데 한쪽 문이 닫히면은 다른 쪽 문이 반드시 열린대요. 근데 이제 인간이 우리가 가려던 문이 닫히다 보니까 그 닫힌 문만 계속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여러 가지 실패가 많은데 그 실패 생각할 때마다 항상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쪽 문이 열리고 다른 쪽 길이 반드시 열릴 것이다. 너무 잘 될 것 같고, 너무 응원의 박수 한번 좀 보내주셔서. 세 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과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태권도의 길을 가는 어떤 동기가 혹시 있을까요? 애정이 너무 깊게 생겨버려서 진짜 포기를 해야 되나, 정말 아예 다른 길로 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자꾸 그 애정의 그 묘한 그 이끌림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이제 저는 다시 이제 선수로는 이제 끝났지만 사무직, 행정직으로 해서 다른 방면으로 해서 태권도 쪽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계속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태권도를 안 했으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진짜 좀 한 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걸 했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를 받는 것도 상상도 못할 일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태권도가 정말 내가 선택하길 잘했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길 잘했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 마음을 다시 계속 동기부여를 하면서 마음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태권도가 좋아서 하고 있는 게 가장 크고, 좋아서 네. 할 때마다 즐거운 게 가장 크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 주변의 가족이나 사람들한테 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르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운동 저도 이제 20대 때 마라톤하고 사이클을 했었거든요. 저도 뭐 구토종주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운동하시는 분들의 정신력과 땀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체대 나오셨다고 하면 좀 다시 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 과정을 거치신 거니까. 그래서 본인들도 계속 매일 지금 땀방울을 흘릴 텐데 이 땀방울의 의미도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냥 그 하루에 내가 얼마나 성실 운동을 임했느냐 안 했느냐에 좀 따라서 좀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수련이 끝났을 때 좀 엄청 기운이 확 빠지면서 이제 그럴 때가 오늘 진짜 오늘 하루도 열심히 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고 저한테는 아무래도 노력의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 동안 물론 더워서 흘린 땀이 아니고 운동을 해서 흘린 땀으로는 더 많이 흘린 사람이 그 자기 이런 능력 안에서는 최대한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는데 나에게 있어 청춘이란 이런 의미다. 저에게 있어서 이제 청춘이란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달려가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오뚜기 같은 존재가 저한테는 청춘이라는 의미 같아요. 저한테 청춘은 하루하루 매일 지금 살아가는 게 청춘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태어났을 때 지금 이제 죽기 전날까지 계속 열심히 살아가면서 저는 어떻게든 더 열심히 살아갈 거고 또 태권도를 통해서 또 열심히 더 저를 성장시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청춘이고 내일도 청춘이고 계속 그 청춘이 이어가질 것 같습니다. 저도 상준 선배랑 비슷하게 그 청춘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때부터는 자신감도 떨어지고 도전 정신도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항상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항상 청춘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든 다 도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항상 청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싶은 청년 중 한 명입니다. 꿈을 잃지 않는 한 청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세 분의 최종 내가 생각하는 종착지, 내 최종 꿈은 뭔가 이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저는 종착지는 사실 태권도 위대함을 알려주려면 저는 어느 정도의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 공간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위대함을 알려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네, 곳까지 맞습니다. 가는 것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현실적인 얘기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이제 선수 시절 했을 때 제 스승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이 이제 스승님은 죽는 날 관에 들어가는 날까지 도복을 입고 들어갈 거다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태권도의 인생에서는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저도 들어가지고 이제 스승님의 그 모습을 좀 봄을 담아서 저도 종착지는 없이 계속 끝까지 죽는 날까지 좀 달려나갈 것 같습니다. 되게 사명감이네요, 그렇죠? 사명감. 네, 단순한 꿈이 아니라 사명감. 최종 꿈이라고 이제 거창하게 말을 할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주어진 상황에 나한테 지금 놓여 있는 그 당장이던 그 후던 조금 너무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있는 것들을 정말 완벽하게 실수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해내자라는 게 그게 제 꿈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을 잘 네. 살아가자. 일상을 잘 살아가고 있는 본인에게 네. 혹시 띄우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네.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많을 거고 해야 하는 것도 많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앞에 있는 거든 아니면 더 후의 일이거든 더 열심히 항상 최선을 다하는 혜수가 되었으면 좋겠어. 서가 넌 멋진 녀석이야. 지치면 끝이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항상 한 마음 울곧게 좀 나아가는 그런 너가 됐으면 좋겠다. 상준아, 화이팅! 교수님, 저는 오늘 학생들 통해서 정말 내면의 강함과 부드러움이 좀 어우러져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거든요. 제자들 보면서 어떠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친구들과 상담은 참 많이 했지만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친구들이 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생각하지 않은 부분까지 끌어낼 수 있었던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들려주고 싶은 성경 말씀도 한 구절 있으시다고요? 우리 친구들과 늘상 함께 나누는 저희는 응원 구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 백석을 외치는 BAEKSEOK를 외치는 것처럼
실제 우리가 응원 경기 현장에서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기독교 대학의 교훈 슬로건을 실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진리를 찾아서 6개, 3개, N은 충전 백스 와이러스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부끄럽다. 청춘이 흘리는 눈물과 땀은 그 어떤 보석에도 비견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눈물과 땀으로 뛰는 청년들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우리 마무리 구호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리를 찾아서 6개, 3개, 에너지 충전 청년 백소스 왜?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